반갑습니다. 장정료 시장 점검. 오늘은 특집으로 영신금속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영신금속 주주총회가 12시 넘었으니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알찬 시간을 보냈고, 수많은 주주분들의 응원과 그분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인식,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의지까지 더해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특별히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정말 근소한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주주총회 참석하시는 분들께서 꼭 권리 행사를 하셔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주총회 참석부터 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주총회 장소 평택 영신공업 본사에 오셔가지고, 주주총회가 8시니까 30분 전에는 이렇게 방문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8시 다 돼서 오면 그걸 핑계로 또 입장을 못하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유튜브 댓글을 봤는데 소액 주주들은 그 주총장에 참석 자체를 못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물론 용역업체 직원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겠지만 원칙은 이렇습니다. 법에 정한 것은 주총장에 모두 참석을 해야 되고, 참석을 못한다면 별도로 중계를 해서 다른 장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과연 지금까지의 법 인식을 봤을 때 그렇게 할까라는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드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 주총에 흠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쟤네들이 저렇게 한다 해서 우리 주주분들께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킬 거 다 지키고, 또 참석하시는 분들 의연하게 우리는 준법 정신에 의거해서 참여하시고, 주주로서 의연한 자세를 보이고 이 주총을 잘 마무리하게. 그리고 좀 아쉽지만 지금 코로나19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치고 별도의 인사 같은 건 하지 않고 그냥 해산을 할 겁니다. 오신 분들께. 그래서 저도 그냥 바로 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함께 이 역사적인 이 주주총회에 참석을 했다, 이런 부분에 의의를 두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오실 때 간단하게 인사를 드릴 수도 있고, 가시기 전에도 조심해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거 참 그러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 알고 이렇게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을 하시면 입구에서 주주 확인을 할 겁니다. 주주 명부와 대조를 하니까 신분증 꼭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신분증. 네, 그리고 주총에서 이제 진행이 되면 의장이 이 주총의 의안을 상정을 하고 여기에 대한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안마다 제1호, 2호 이렇게 의안마다 표결을 하는데, 그래서 투표용지 쓰실 때 사진을 한 번씩 찍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중한 의결권 행사를 조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촬영도 항상 처음에 입구부터 촬영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주주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합법입니다. 주총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촬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장면들까지 다 찍어가지고 이 주주총회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리는 건 촬영하는 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을 제지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막느냐라고 따질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막는 부분들을 촬영을 해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촬영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투표용지 촬영해 두시는 게 좋고, 그리고 주주총회 결과가 나오면 각 의안이 가결됐냐 부결이 됐냐 이게 나오고, 공시가 나중에 주주총회 결과라고 해서 공시가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과정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그냥 단순히 매매로 한다,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거다, 이건 그냥 오로지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투기의 결과가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가끔 뭐 단타로 수익 많이 나는 사람들 있던데요. 예, 물론 그런 사람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로또 복권도 800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매주 당첨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타로 어쩌다 운이 억세게 좋아서 수익이 나는 사람이 존재를 할 겁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권리 행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쌀 때 사서 비싸게 산다는 이 간단하고도 확실한 원칙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권리 행사를 통해서 주주들의 목소리를 높여서 저평가된 주식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최대 주주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라 전체 주주들을 위한 회사로 바꾸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요 주주총회를 경험하시는 거, 주주운동을 경험하시는 게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예, 이렇게 제가 장담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 한 페이지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일찍 오시고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투표하실 때 사진 다 찍어 두시고, 그리고 들어올 때부터 촬영하시고 녹음하시고 주총장에서도 촬영 녹음 다 하시고, 그거 제재하면 제재하는 것까지 촬영하시고, 예, 이렇게 하시면 설마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하시면 진짜 살인을 할 정도의 어떤 이상한 사람이 아니면 주총장에서 이 절차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영신금속 제49회 주주총회에서 의의를 따져보면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 이후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첫 주주총회입니다. 첫 주주총회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과 달리 영신금속은 굉장히 요거를 방해를 하고 권리 행사를 막았다. 권리 침해를 했다. 근데 우리 소액 주주들이 이런 부분에 분노해서 아예 분리선출을 안 해도 될 정도의 표가 쏟아졌다. 물론 이건 제 희망사항입니다만은 그렇게 됐다.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고 앞으로 주주들을 방해하고 권리 침해를 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본보기를 보여줘야 다른 주식계에서도 우리 동업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권리를 침해를 당하는 일이 그나마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주총은. 그리고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6-15, 6-25 의안을 강행하는지 여부. 요거 강행하면 진짜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만에 하나 소액 주주들이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겼을 경우 이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요거 진짜 요즘 진짜 막장이고 웃긴 일인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촬영을 해서 담아두신다면 두고두고 화제가 될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시면 최소 100만 조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주주들의 자세는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촬영을 하시고 녹음도 하시고, 이걸 제지를 하면 제지하는 부분을 꼭 담으셔가지고 이 주총 자체가 굉장히 적법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됐다, 이런 부분들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증거 자료를 해서 이 주총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이 주총이 적법하지 않고 주주들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주들의 의견을 묻게 해달라 하는 임시 주총을 열어달라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촬영해 주시고,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오시는 분들 다 촬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만약에 부결이 될 것 같다. 예,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정기주총에서 특히 그런 일은 드문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호 의안 통과, 정관 변경 통과를 했는데 대충 보니까 소액주주 표가 더 많다. 그러면 선지영 대표는 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면 여기서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물론 뭐 살인을 할 정도의 엄청난
범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런 짓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모르는 일이니까 요렇게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감시자가 돼 주셔야 됩니다. 주주총회 때 과연 파행으로 갈 것이냐, 자기가 부결될 것 같다고 해서 주주총회를 다 엎어버리느냐, 이런 정신 나간 짓을 만약에 한다면 진짜 이건 진기한 구경거리입니다. 아주 진기한 구경거리고, 우리 그 주주총회 의장의 인성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검사인이 그걸 다 기록을 할 거고, 요걸 토대로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못할 거라고 보지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액주주들의 승리가 되면 주식시장의 역사에 길이 남을 권리 침해에 맞선 사례로, 사실상 이거는 헌법의 저항권과 혁명권을 행사한, 사실상 이건 혁명입니다. 혁명. 예.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냥 뭐 미사여구가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소액주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해가지고 본전도 못 찾는다, 이런 부분을 보여줘서 앞으로 최대 주주 측이 정정당당하게 소액주주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전자투표하고 권리 행사를 똑같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액주주들과 우리가 더 회사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걸로 경쟁을 할 경우에 주식시장이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그리고 말씀드리듯이 대기업들은 이미 20년 전부터 참여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시민단체의 견제를 받으면서 굉장히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거의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너 경영 그것 자체가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는 있지만, 사실 소유자가 또 경영을 한다는 부분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만큼 애착이 있고, 하지만 뭐 소유자가 빼먹는다 그러면 또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걸 견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오너 경영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는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침해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소액주주들이 뭐 집단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00조 원인데 그러면 1%를 보유해야 되면 5조 원을 보유해야 됩니다. 어떤 개인 투자자가 5조 원을 갖고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소액주주 운동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어느 정도 투명해졌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도 없고, 또 뭐 매출이 200조, 300조인데 누군가 100억을 해먹었다. 물론 이 사람은 징계해야 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큰 타격은 아닙니다. 근데 뭐 매출이 200억, 300억인데 100억을 해먹는다. 이건 진짜 다 죽는 거니까 이런 거에서 지속적으로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서 자정작용을 해 나가야 되고, 소액주주들의 권리 침해는 스스로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들이 만약에 이번에 승리한다면 정말 엄청난 사건이다. 이거는 뭐 최소 언론 50개 이상의 보도가 될 만한 엄청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궁금하신 거,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이기면 뭐 새는 돈도 많고, 그리고 전문 경영인 모셔가지고 이 회사를 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는 구조로 그렇게 경영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보다 좋아질 겁니다.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러면 주총 만약에 파행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재영 대표가 6월 21일에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면 지금 3월 24일이니까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이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파행 즉시 임시 주총을 부를 가능성이 높다. 이거 완전 뭐 정신 나간 짓이라서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총 파행하고 임시 주총을 다시 열었다. 근데 지금 제가 의결권을 받아보니까 현재 보유 주식이 의결권보다 훨씬 더 많더라. 예? 그러면 뭐 주총 해봤자 또 이길 거고, 그럼 이 상황을 보고 주가 부양을 해서 지분을 더 확보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 3개월 중에서 또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그러면 주주명부 폐쇄일까지 백기사를 동원을 하든 본인이 직접 사든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하든 주가 상승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만 매입을 해도 주가가 2배 이상 상승을 합니다. 이 주가의 생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면 10% 이상 매입해서 안정적으로 지분을 확보를 했다. 그때까지 뭐 주가가 크게 오를 거니까 주주분들은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으실 거고, 근데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빠듯하고, 과연
천 몇백 원대 사던 사람이 과연 이 삼천 몇백 원, 사천 몇백 원, 오천 몇백 원에 살려고 할까? 그런 걸 생각하면 다른 또 생각, 주주배당 유상증자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야말로 사실 굉장히 좀 바라는 부분인데 이 회사의 매력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4,471억인데 시가총액이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불렀다. 주가가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한 300억이 될 겁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올 돈이 뭐 한 200억 정도가 들어온다. 증자로. 그럼 뭐 이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액트 할 때도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았는데 다 뿌리쳤습니다. 왜? 회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근데 만약에 자금을 넣어서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뭐 회사 경영권을 가지게 좀 도와달라 이런 제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낮아진 가격이니까 백기사들 입장에서는 주가 망가진 상태에서 자기들이 돈을 넣어가지고 뭔가 도와준다. 그래서 잘 되면 경영권을 회수하고 안 되더라도 뭐 싸게 샀으니까 문제없다. 이런 꽃놀이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제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럼 그 제안을 받는 것 중에서 진짜 주가 부양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지금 경영진보다 잘할 거고 그럼 우리는 거기에 밀어주면 된다. 우리 소액주주들은. 그러면 당연히 뭐 그러면 주가 이렇게 떨어뜨릴 때 더 사고 밀어주고 그럼 주가 상승해서 돈 벌고 선정 대표는 회사에 현금만 담아놓고 남 좋은 일 시키는 이런 일이 될 거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것도 좀 그렇고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이게 좀 더 높지 않을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또 이런 짓을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면 어쨌든 결론을 다시 정리를 하면 주가 전망은 뭐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얘기인데 워낙 지금까지 이상한 기괴한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생각을 했을 때 파행을 해놓고 주주명부 폐쇄를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주명부 하는데 현재 제가 받아본 의결권은 어쨌든 현재 보유주식이 훨씬 더 많다. 그러면 의결권보다 현재 보유주식이 더 많기 때문에 주총을 한 번 더 했을 때 당연히 현 상태로 가면 또 집니다. 이때 졌다고 전제를 하고 또 지는데 또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 전에 뭐 추가로 지분을 확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거고 그러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를 거다. 아니면 그 사이에 뭔가 주가를 망가뜨리고 확보를 하려고 든다. 이렇게 되면 뭐 살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리고 기존 주주들은 당연히 이제 지금 일부러 주가를 망가뜨렸으니까 선 대표한테 지분을 줄 투자자가 의결권을 줄 투자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액트 때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때 60대 10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못할 거라고 보지만 또 제가 이거 못한다 하면 저를 굉장히 미워할 거기 때문에 할 거고 그러면 뭐 주가도 낮아지고 앞으로 현금도 들어올 회사 아주 매력적인 회사가 될 거니까 백기사들 제한이 아주 많이 들어올 거고 그럼 주가 부양 능력이 있는 쪽을 선택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 들어오는 쪽에 있으면 어차피 유상증자 되는 물량 다 받을 거고 우리도 받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주가가 별로 안 떨어지고 오히려 잘 올라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이런 선택 1을 하게 되면 선택 1은 비교적 확실한 방법입니다. 뭐 어쨌든 명분도 생기고 주가 올려줬으니까 내 편 좀 들어줘야 되지 않냐 소액 주주분들아 이렇게 해서 또 그런 명분도 생길 수 있고 또 주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파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길 수는 있을 텐데 이걸 선택하면 100% 집니다. 네, 그래서 과연 모험을 할 만한 배짱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는 뭐 선택 1 쪽이 훨씬 더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게 해야 또 일을 할 거니까 네가 틀렸어 이러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반영을 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참석하실 때 30분 전에 꼭 오시고 신분증 지참하시고 투표용지 꼭 사진 찍어 두시고 그리고 현장도 계속 촬영을 하시거나 녹음을 하시고
예, 그리고 코로나19인 상황이니까 사실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저를 처음 뵐 겁니다. 뭐 유튜브로만 뵀지. 아니면 아예 정말 유튜브도 안 보시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회사에서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사실 뭐 모르는 분들이니까 처음 뵀으니까 반가운 마음도 들고 신기한 마음도 들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제가 그 뭐 소송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뭐 제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드리겠지만 우리가 거기서 뭐 모여가지고 뭘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겁니다. 그래 아쉽지만 그냥 뵙고 이번에 같이 요 공간에 있었다는 걸로 만족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최대주주 측과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의연하게 준법 정신에 기반해서 주주총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그렇게 주주로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주주총회에서 예상되는 부분은 어쨌든 의의가 굉장히 크고 또 소액주주들이 만회하는 승리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그리고 주주총회를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주주총회를 파행으로 가져간다면 그러면 뭐 주총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임기가 빨리 끝나기 때문에 뭐 길어야 세 달도 안 됩니다. 그 안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의결권보다 소액주주 분들께서 보유하신 의결권 보내주신 분들의 보유 주식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해봤자 또 질 거고 그래서 뭐 주가 부양을 해서 의결권을 더 확보를 하거나 아니면 주가를 망가뜨려서 뭔가 확보를 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상황이 이렇게 훨씬 더 좋고 이거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다 돌아서기 때문에 결국은 이건 하면 100% 지고 안 될 거다. 그럼 결국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럼 주가도 뭐 조금 오른다고 팔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 2배는 올라야 팔던 분이 나올 거고 그래야 이제 필요한 지분을 확보를 할 거니까. 그럼 이게 좀 유력하지 않나. 그래서 주가 전망은 영신금속의 주가 전망은 평화롭게 소액 주주들이 승리를 해서 어떤 지금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한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이런 파행으로 간다 하더라도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시간에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거밖에 없다. 사실상. 이거 선택한다? 큰일 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주가에 대해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점검 영신금속 특집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